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는 경영지원 노트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3장 사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는 우리가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이제 주식과 사채 발행으로 법인은 그 자금을 좀 확보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사채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기업 경영을 하고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그 운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그냥 넣어놓으시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의 결의로 사채는 발행이 가능하시고요. 일반 사채,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교환 사채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금 조달의 방식이 사채와 주식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채와 주식의 좀 장단점을 좀 잠깐 구분을 하면, 주식은 원금을 갚을 필요 없으시죠. 어차피 내가 회사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높은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고, 배당도 회사가 자금이 없으면 배당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배당 안 한다고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세요. 하지만 이제 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가 발생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 발행된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책임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자금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주식은 시세가 높지 않으면 팔리지 않겠죠. 거래가가 형성이 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주식은 앞 시간에도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주식의 보유수가 회사를 경영할 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회사를 경영하는 그 주주의 입장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일정량의 그 주식수를 좀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특별 결의하고 보통 결의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야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무시하고 제 의견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보유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채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 경영을 굳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주식으로 투자를 하시지 않고 사채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채에 대해서 나가는 이자는 경비로 처리가 돼서 법인세 혜택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반대로 배당을 하시려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하시게 된다면 법인세 계산을 하고 남은 자금으로 배당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주식은 비용 부담이 좀 발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사채는 일정한 이자만 제때에 갚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사채의 원금 상환은 또 이렇게 장기간에 나누어서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만기가 되면 같은 금액으로 또 다른 사채를 발행을 하시면 자금 조달이 계속 이어져 가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많이들 하고 있는 사채가 이제 전환 사채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채로 발행이 돼서 일정 기간의 이자와 내가 투자 원금을 좀 확보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식으로 갖고 또 회사의 경영에 좀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사채로 투자하는 조건이 나중에 이 사채만큼 주식으로 전환을 해줘라 라는 조건을 걸고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채가 전환 사채라는 거고요. 이 전환 사채는 말 그대로 주식이 올라가서 내가 사채를 포기하고 주식으로 돌려버리면 주식이 올라간 것만큼 본인이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리가 되게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물론 회사가 성장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성장을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환 사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으시겠죠.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이
신주가 발행되지 않는 거지만 전환사채가 가지신 분들이 좀 주주로 막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4만 주가 발행되는데 사채가 뭐 만 주가 더 유입이 들어오면 5만 주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죠. 주주들한테는. 예, 그런 부분들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요 확정된 만기 보장 수익률만 지급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수익률은 어느 순간에 원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옵션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율은 높은 편은 아니다. 이거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사채 중에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자, 그 사채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다음에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 사채와 달리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나중에 주식을 살 권리를 줄 테니 투자를 해라. 그다음에 네가 투자한 사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자를 반영을 해서 돌려주겠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몇 주를 어느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고요. 또 발행 기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당시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또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보유자에게 되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좀 낮게 주는 그런 사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사채입니다. 교환사채. 교환사채도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유자의 청구에서 이제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가 교환사채인데 요거는 이제 전환사채와는 다른 부분들은 그 회사가 보유한 다른 주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교환사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우량한 회사에 투자한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채를 발행한 게 교환사채다라는 거고요. 요건 교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교환 비율이 좀 정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교환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와 다른 점은 전환사채는 그 회사에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그 전환하는 거고 교환사채는 그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게 교환사채다.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들은 이렇게 그 주주 명부 폐쇄일 이런 것도 가지고 이사회에서 발행된 것들 그 주주에 대한 신고, 성명 인감 이런 것들과 같이 똑같이 준용한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3장 사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이런 실무 과정에 들어가시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 경영 컨설턴트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으시겠고요. 또 그런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법률, 또 기업 금융 등에 대한 부분들을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 표준연간 주주총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